이준석이 주도하는 가칭 개혁신당이 당원 모집 하루 만에 2만 4천여 명의 당원을 확보하면서 창당 요건을 충족하며 창당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개혁신당은 창당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쯤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당건은 온라인석 실체 없는 당원 2만 4천여 명이 아니라 역시 현역 의원이라던가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합류하느냐 못하느냐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병호 전 의원 등 전직 의원 3명이 이준석 신당의 당적을 올렸는데, 그런데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더군요. 이준석과 결이 아주 잘 맞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찾아냈는데 그게 누구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이준석이 주도하는 가칭 개혁신당이 당원 모집 하루 만에 2만 4천여 명이 넘는 당원을 확보해 창당 요건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자, 이를 놓고 이준석 본인은 굉장히 고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실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로 취임 후 약 4개월간 26만 명이 넘는 신규 당원이 입당했다는 옛 보도를 제가 기억하는데, 당시 언론은 이게 이준석 효과라면서 공을 이준석에게 돌렸지만 불과 2년 만에 다시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의 후광을 입은 이른바 천하용인은 모두 낙선했습니다. 따라서 하루 만에 2만 4천여 명, 그것도 온라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당원 모집이 창당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조건이라면 현역 의원들이라던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합류는 신당의 성공 조건으로 꼽힙니다. 이준석과 천하인으로만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겠고, 지금 이준석 신당에 필요한 것은 언론과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리고 새 과시를 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라던가 현역 의원의 합류일 것입니다. 제 이것과 관련해 현재 이준석과 천하인은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제만 해도 허은하 전 의원이 언론에 나와 이준석 신당의 합류를 타진한 의원이 10명이 넘는다던가, 천하람이 방송에 나와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영남권 의원이 있다라던가 하는 어떤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말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겠지만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앞으로 이준석 신당이 패전병들의 어떤 집합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적 인물도 이준석 신당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일 전망인데요. 자,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인 문병호 전 의원,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출신의 안영근 전 의원, 열린우리당 출신 한광원 전 의원 등 전직 의원 3명이 당적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병호 전 의원 정도가 좀 귀에 익숙한 인물인데, 전라도 출신의 문 전 의원의 정치적 뿌리는 민주당계인 열린우리당입니다. 그 뒤로도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에서 탈당과 입당을 반복하면서 결국 당시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왔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 보수정당에 처음으로 합류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병호 전 의원이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이쪽 저쪽 당을 옮겨 다녔다는 철새라는 소리를 듣기 딱 좋은 그런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 주목해서 봐야 할 인물이 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준석은 성접대 의혹에 휘말린 인물이죠. 왜 아직까지 검찰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준석이 2013년 7월과 8월 각 한 차례씩 대전 유성구 소재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자, 이에 이준석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가세연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세연이 이준석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 가세연 측은 이준석을 무고죄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이를 송치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접대 의혹 제기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을 뒤로하고 이준석은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인재 영입에 나섰는데 어쩌면 이준석 지하고 결이 그렇게나 같은 사람을 찾았을까요? 자, 이준석 신당 당적에 이름을 올린 3명의 전직 의원 중 열린우리당 출신 한광원 의원, 전 의원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준석과 손을 잡은 한광원 전 의원의 경우 2012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 캠프 조직 특보를 맡은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한 전 의원은 당시 대선을 하루 앞두고 여성의 가슴이 드러난 투표 동료 사진을 유포해 파문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문제가 된 사진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한 여성이 한쪽 가슴을 훤히 드러내고 그 위에 투표하세요 1219라는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이 사진은 익명의 여성이 투표 동료를 위해 찍어 유포한 사진으로 알려졌는데 한 전 의원이 이 사진을 지인에게 받아 이를 다시 유포하다가 논란에 휘말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당시 한 전 의원은 곧장 문재인 선거 캠프 조직 특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전 의원은 2006년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최현희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을 두둔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올린 당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누구나 그 향기에 취하고 싶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만져보고 싶은 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세상의 섭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적인 표현의 자유조차 용납하지 않은 그런 사회라면 어떤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겠는가? 이게 당시 한광원 전 의원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논란이 일자 사과는커녕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된 해석을 해 말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자, 물론 한 전 의원이 논란을 일으켰던 시기는 2006년과 2012년 오래된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과거에 이런 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들어왔다면 아마 언론에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좀 결이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벌어진 옛날 일을 가지고 특검하자는 게 현재의 민주당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위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이준석도 찬성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준석 너와 손을 잡은 한광원의 경우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이겠습니까? 여성의 나체 사진을 꺼리낌 없이 돌리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만져보고 싶다는 한광원이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신당의 어떤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물이겠으나 이것과 관련한 기성 언론의 비판은 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인지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